정부가 올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알뜰폰을 육성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과학부 김용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에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하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5G 중간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를 신설하고 네 번째 통신사로 불리는 알뜰폰의 체력을 키워 통신 3사와 경쟁을 벌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 중간 요금제는 작년에 신설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중간 요금제를 만들겠다 이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5G 중간 요금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작년 8월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직도 불만이 큰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제 간 데이터 간극이 아직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든 중간 요금제를 고려하더라도 데이터 30GB 다음이 110GB, 150GB로 껑충 뜁니다. 중간이 뻥 뚫린 건데요. 비어있는 중간에 요금제를 좀 더 촘촘히 만들어라. 이것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50GB를 65,000원 정도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만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평균 데이터 이용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통신사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G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26GB 내외입니다. 데이터를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소수를 빼고 계산하면 평균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는 게 통신사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의 함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가입자당 트래픽은 2019년 5G 상용화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동 없이 26GB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일이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극단의 요금제만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30, 50, 80GB 등으로 세분화됐다면 트래픽 평균은 더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중간 요금제 도입 즉시 가입자당 트래픽이 1GB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작년에 통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 정책이 올해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작년 통신 3사 매출은 56조 8,942억 원으로 57조 원에 육박합니다. 영업이익은 4조 4,200억 원으로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그래서 요금 인하 요구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통신사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 요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니어 요금제에 소홀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시니어 요금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5G에서 이 요금제를 운영하는 곳은 LGU+가 유일합니다. LTE에서는 3사 모두 4-5종의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측면 등을 감안해서 5G에서도 시니어 요금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5G에서도 시니어 요금제를 좀 더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알뜰폰의 활약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작년 1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263만 명입니다. 알뜰폰이 통신사 가입자를 빼앗아가면서 SK텔레콤 점유율은 39.9%로 떨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1994년
당시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탄생했는데요. 한국이동통신은 정부에서 만든 독점 업체였습니다. 덕분에 SK텔레콤은 50%에 육박하는 견고한 점유율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런 SK텔레콤 점유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알뜰폰이 더욱 성장해서 매기 역할, 그러니까 네 번째 이동통신사 같은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전에 알뜰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알뜰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와 기지국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통신사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요. 통신사가 빌려주는 것을 도매 제공, 알뜰폰이 빌려 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도매 대가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도매 대가를 내리도록 통신사를 압박해서 알뜰폰이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렸고요. 그런데 도매 제공 의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어떤 알뜰폰 업체든 요구하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회선을 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몰되면서 없어졌습니다. 통신망 빌려달라. 그래도 안 빌려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뜰폰 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김영식 의원 등이 이 일몰제를 없애고 언제든 통신 회선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